우성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발음과 표기와 관련된 문제풀이 4를 학습합시다. 여러분은 문제풀이 학습지 4를 다 풀고 오셨죠? 그래서 답을 맞추면서 선생님과 함께 학습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크게 표기와 그 다음에 발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기라는 것은 글자로 적는 거를 얘기하고요. 발음이라는 것은 소리 내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올바른 표기와 발음에 대해서 나온 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1번에서 학습해 보는 거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말 단어를 표기할 때에는 뭐를?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기도 한다. 또한 표준 발음은 뭐예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역사와 규칙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기와 그 다음에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본 것이고요. 이 표기와 발음의 대상이 되는 언어는 표준어예요, 여러분. 표준어라는 것은요, 이제 쉽게 말하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말이 기준이 되고 이렇게 나라마다 표준어가 있어요. 표준어를 정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국민 통합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번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각각 틀린 거 1번 표준어, 2번 소리, 3번 의미, 4번 형태, 5번 방언이 틀린 거죠. 답은 5번이 돼요. 방언은요. 그 표준어와 대비되는 말인데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밑줄 친 단어 중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것은? 여러분,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요. 소리 나는 대로 적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표기, 글로 적은 것과 발음, 소리 나는 게 일치하겠죠. 같겠죠. 그런데 형태를 밝혀 적거나 원형을 밝혀 적으면 표기가 발음과 같지 않아요. 그죠?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거,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밑줄 친 것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게요. 자, 숲. 이거 어떻게 읽죠? 자, 이렇게 읽죠? 숲. 비읍이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네요. 그쵸? 일치하는 거 찾으랬으니까 답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없다라고 읽지 않죠? 없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겹받침 경우요. 겹받침이 뭐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 왔을 때 우리가 겹받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겹받침의 경우는 우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기 이전에 두 개의 자음 중에서 하나가 탈락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시옷이 탈락이 되고 비읍만 남았고요. 자, 비읍은 비읍 자체가 음절의 끝에서 날 수 있는 소리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지금 된소리 대기가 이루어졌으니까 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없다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겠죠. 여기 보면은 표기랑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구름 가볼게요. 네, 구름.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자, 부엌. 자,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부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키읔키 어떻게 변해요? 기역으로 변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표기랑 발음이 일치하지 않고요.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밖. 이것도요. 어떻게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밖 이렇게 돼요. 그래서 쌍기역이 기역으로 변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고요. 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지나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환경에서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요. 보통 바다사자가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어요. 바다사자가. 네, 어쨌든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안울림 예사소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된소리인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가 발음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 뭐 규칙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이제 된소리가 나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 말의 표기를 봤을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말이면 이것을 반영해서 발음 기호 안에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역으로 발음 기호 안의 말이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뀐 부분이 있다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서 된소리가 발음되는지 한번 볼게요. 부담 갖지 말고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올 때 우리는 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된소리로 발음을 하게 돼요. 자, 볼게요. 입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입고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죠? 힘들어요. 입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비읍 받침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중에 하나인 기역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기역으로 바꿔서 입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도 이제 된소리가 나는데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감 받침 뒤에 첫 소리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인 어미가 올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앉고, 앉다, 아느니. 네, 이거 용언의 어간이죠. 그래서 니은으로 이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중에 하나인 기역이 왔죠. 그래서 앉고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자, 담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음으로 발음되는 어간 받침이잖아요. 뒤에 기역이 왔어요. 그래서 담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된소리가 나서 담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 가볼게요. 한자어에서 자, 갈등, 발달 이런 거 다 한자로 된 단어죠. 이런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올 때 우리가 이제 된소리로 발음해요. 갈등, 발달 이렇게 하지. 갈등, 발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 표준어 구사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발음해보고 거기 된소리 대기가 되면 웬만하면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갈등, 발달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읽죠? 그래서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올 때 우리가 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된소리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갈꽃 할 때 이 갈이 이제 리을, 여기 밑에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꽃, 그다음에 할적에 이렇게 할 때 다 이렇게 꽃, 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된소리 대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된소리 대기라는 것 자체는 불규칙적인 현상이 많아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뭐 다 외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자신이 발음을 해보고 발음 속에서 된소리가 난다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 다 꼼꼼히 보시고 말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에 이어서 음운의 변동 현상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오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라는 것은 받침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음절 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의 자음이 올 때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에서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가지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부엌, 키읔키 어때요? 받침소리로 올 수 없으니까 기역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빛, 지읒이 받침소리로 올 수 없으니까 디귿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하고 입, 피읍이 받침소리로 올 수 없으니까 비읍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음군 단순화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자음의 무리를 단순화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자음이 합쳐진 겹받침의 경우에는 음절 말에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이 돼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겹자음을 얘기를 할 때 겹받침의 소리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앞에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뒤에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배운 게 그것들이에요. 물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두 자음을 다 발음하게 돼요. 굵어 아니면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해해 볼게요. 자, 흙 나와 있죠. 이거 리을을 탈락시키고 기역만 발음해요.
흙 이렇게 목 시옷을 탈락시키고 이렇게 기역만 발음이 되죠. 그다음에 앉고 니은 지읒이라는 겹받침에서 지읒을 탈락시키고 니은만 발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학습지에도 자세히 있었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보시고요. 헛받침이든 겹받침이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겹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만 겹받침의 경우에는 이제 두 자음 중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이 된 후에 그 남은 하나의 자음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경우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였죠?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 조사나 어미나 이런 게 올 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헛받침의 경우에는 어떤 예가 있었죠? 꽃이, 꽃이 예쁘다 할 때 꽃이, 그 다음에 겹받침의 경우에는요. 앉아 있다 할 때 앉아. 이런 것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3번 밑줄 친 부분의 받침의 발음이 기역이 아닌 것은 1번 볼게요. 삭 이렇게 읽죠. 그다음에 2번 기역 이렇게 읽죠. 3번 꺾다 이렇게 읽죠. 4번은요. 맑고라고 읽어야 되죠. 여러분 불규칙적인 발음을 가진 받침, 리을, 기역 기억나시죠? 우리가 겹받침 중에서 리을, 기역과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은 불규칙적인 발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읽어요? 닭고기 할 때처럼 삭 할 때처럼 기역으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맑고에서처럼 맑다, 맑고, 맑으니 동사, 형용사, 용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용언의 받침으로 쓰이면서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에는 리을로 발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닭과 함께라고 할 때는 달과 함께라고 읽지 않고 닭가라고 읽어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이 닭이라는 것은 여기서 명사잖아요. 용언 어간의 받침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리을 받침으로 말하지 않고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더라도 기역으로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부억은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겹받침의 발음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볼게요. 자, 시를 읊다 할 때 쓰이는 말인데요. 읊다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은 리을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피읍만 남아서 읊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따로 된소리 대기도 일어났죠. 그래서 탈락과 된소리 대기가 동시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피읍이 다시 뭘로 바뀌어요? 비읍으로 바뀌죠. 피읍은 음절의 끝에서 날 수 있는 발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읍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이 한 단어에 이제 한 단어를 발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다 일으켜야 되죠.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음운 변동 현상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달아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없다도 가볼게요. 뭘 탈락시켜요? 시옷을 탈락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어요. 다가 따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짤따로 되죠? 리을 비읍 받침이 나왔네요. 그쵸? 리을 비읍 받침은 평상시에 넓다처럼 이렇게 비읍이 탈락이 되고 앞에 받침 리을이 소리가 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네 가지 단어에 대해서는 비읍 받침이 난다고 했죠. 그게 뭐가 있었죠? 밥다, 그 다음에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굴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리을 발음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탈락과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일어났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밥다가 되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고 디귿이 쌍디귿이 돼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넓적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넓적하다 이렇게 읽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지읒이 쌍지읒이 돼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기역 더하기 히읗이 뭐가 돼요? 키읔이 되죠? 그래서 이거 자음 축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넓적하다라는 단어는요. 여기 안에 탈락, 그쵸? 리을 탈락, 그 다음에 지읒이 쌍지읒이 되는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기역 더하기 히읗이 키역이 된 자음 축약, 이렇게 세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5번 이중모음 의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요. 자, 의의 발음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학습지나 교과서에서 자세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께 자세히 배웠죠?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첫 음절에 있는 의는 의로 발음한다. 우리 이거 학습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의는 의로 시작하는 단어일 때는 의로 발음해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의문, 의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로 본 단어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첫 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이 의에 이런 동그라미 이응이 오지 않고 이제 다른 자음이 왔을 때는 이로 발음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있었죠? 희망, 문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히읗,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이런 자음이 왔을 때는요. 이 의 발음을 이로 발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음절 안에 이렇게 자음과 합쳐졌을 때 이렇게 이로 발음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첫 음절이 아닌 의는 원칙적으로 의로 발음한다? 이상하죠? 첫 음절이 아닌 의는 의로 발음하거나 이로 발음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 배운 단어가 주의, 주의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주의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이 의라는 거를요, 여러분 1번하고 같이 받으면 좋은데 첫 음절에 오는 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의로 발음해요. 의문, 의사. 근데 이제 첫 음절이 아닌데 처음에 나온 의가 아닌 거는 의나 이로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의는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유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뭐 나의 모자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의로 발음하지만 애도 허용한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4번과 5번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조사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뭐 나의 고향 이럴 때 나의도 되고요. 나애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답은 그래서 뭐예요? 바르지 않은 설명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이 되겠죠. 6번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축약과 탈락에 대해서 볼게요. 자, 축약에는 모음 축약과 자음 축약이 있는데 우리는 자음 축약을 볼게요. 히읗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만나서 거센 소리 키읔, 티귿, 피읍, 치읓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소리가 키읔, 티귿, 피읍, 치읓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센 소리잖아요. 우리가 거센 소리 외울 때 뭐 축하, 파티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거센 소리를 만들어내는 현상이기에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 기역 더하기 이읒은 키읔, 그 다음에 히읗 더하기 디귿은 티귿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축약이 되고 있는 단어들이 쭉 이제 얘가 나와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먹히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볼게요. 자, 글자로 이제 적힌 음운의 수는요. 음운이라는 건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근데 발음이 되는 걸 적으면요. 이렇게 먹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로 줄죠. 2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이렇게 줄어서 소리 나는데 이제 이 2개의 음운 중에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쵸? 기역 더하기 히읗이 키읔이 됐을 때 지금 뭐 기역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히읗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둘의 흔적이 합쳐진 키읔이라는 이런 음운으로 변한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축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축약도 탈락도 결국에는 음운의 개수가 줄기는 해요. 하지만 탈락은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음운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데 반해서 축약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음운에 2개 음운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자, 그럼 히읗 탈락 가볼게요. 자, 용언의 어감, 말음,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또는 이제 받침 히읗 또는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올 때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 것이 히읗 탈락이에요. 그래서 뭐 탈락은 이 히읗 탈락 외에도 뭐 리을 탈락도 있고요, 뭐 시옷 탈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히읗 탈락이에요. 그래서 좋아 볼게요. 자, 여기 아라는 건 좋다, 좋으니, 뭐 좋고 할 때 이 조는요, 뭐예요? 그 용언의 어간이죠. 거기 뒤에 어미가 이렇게 붙었어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가 붙으니까 히읗이 탈락돼서 좋아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장단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장단음. 자, 그 다음에 나은이. 이것도 히읗 탈락이죠. 그런데 아나 볼게요.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같이 가고 있어요. 자, 니은, 히읗이라는 겹받침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 아라는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왔을 때 히읗이 완전히 탈락되고 니은이 뒤로 넘어가서 아나 이렇게 되죠. 이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읗이 탈락되고 리을이 뒤로 넘어가서 이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읗 탈락 현상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자, 6번으로 가서 밑줄 친 기역에서 미음 중 발음이 올바른 것만을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역, 꽃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것이지 네, 이렇게 발음하는 거 맞고요. 디귿은 발밑에서 이렇게 발음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은요. 꽃 더하기 이, 그 다음에 것 더하기 이지, 그 다음에 디귿, 밑 더하기 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소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받침이 제소리 값을 가지고 연음해가지고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꽃이 것이지 발밑에서.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는 다르죠. 자, 위, 아래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적용해서 꽃, 디귿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연음을 해서 꼬디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리을 같은 경우에는 맞는 발음이고요. 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발음이에요? 네, 히읗 더하기 기역이 키읔이 됐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났죠. 그래서 잃고. 이것도 맞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뭐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니은, 리을, 미음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7번 볼게요. 올바른 발음을 선택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은 작년 기출문제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휴일인 오늘 맑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맑다, 맑으니, 맑아서 여기서 용언의 어간의 받침이고요. 리을 기역이. 그 다음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잖아요. 리을로 발음이 돼요. 리을 기역은 평상시에는 기역으로 발음이 되지만 리을 기역이 용언 어간의 받침으로 쓰이고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 붙었을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맑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많으실 뭘까요? 많으실이겠죠? 여러분 니은 히읗 뒤에 으실 이렇게 하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어미가 왔잖아요. 이럴 경우에 히읗을 탈락시킨댔잖아요. 히읗 빼고 니은이 뒤로 넘어가서 많으실 이렇게 되고요. 자, 디귿은요. 없어서가 아니라요. 없어서가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발음하는 거를 보면 또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왜 이거는 뒤 그냥 비읍이 없어지고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없어서가 맞을 것 같은데 없어서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원칙이 있어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 뒤에 있는 것만을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을 해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없어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경우에 겹받침의 뒷자음이 시옷일 경우에는 쌍시옷으로 발음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넋이 있고 없고 할 때도요. 넋이라고 하지 않고요. 넋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평상시 여러분의 발음을 따르시면 될 거예요. 없어서라고 발음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발음에서 된소리 대기가 나니까 된소리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장단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봤어야 됐었어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겹받침이 나왔을 때 이제 뒤에 게 이렇게 연음이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 뭐 이렇게 된소리로 변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뒷받침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데 이제 요 시옷의 경우에는 뒷받침이 시옷일 경우에는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볕에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이제 뒤에 붙으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안 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짧은, 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막지만이라고 해야겠죠. 리을 기억은 평상시에 아까 그런 용언 어감 받침의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런 요 조건이 아닌 이상은 기억으로 발음하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옷이 뒤로 이제 연음돼서 깨끗이 요게 맞겠죠. 그래서 맞는 것만 따지면요. 지금 기억, 미음, 시옷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8번 문제 갈게요. 자, 이와 같이 표기할 때 생기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면은 표기를 볼게요. 할아버지가 다구리 앞으로 가면은 쪼르르 몰려들어 할아버지를 살갑게 맞아주고는 합니다. 물론 먹을 걸 주려나 하고 몰려드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알을 낳아줄 것이고 또 앞으로 병아리를 깨워줄 닭이 할아버지에게는 가까운 친구, 아니 가족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소리 나는 대로 지금 표기를 한 거예요.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한 게 아니라 1번 단어의 표준 발음법을 알 수 없다. 네,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니 특히 뭐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었다면 당연히 표준 발음법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소리 같은 경우에는 발음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발음법이 표준이 되고 표기 같은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이 표준이 된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라는 것은 발음의 표준을 정한 거죠. 표준어의 공식적인 발음을 정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음운 변동 현상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사람마다 발음이 달라져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건 해당이 없겠죠. 3번. 읽는 사람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이게 맞겠죠.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있어요. 뭐 할아버지, 닭, 우리 이런 것들 형태를 밝혀 적으면 훨씬 더 단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질 텐데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지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번. 서로 다른 단어를 하나의 의미로 사용하여 혼란을 준다. 해당 사항 없고요. 5번. 표준어가 사라져 온 국민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다. 네,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이 글은요. 김원석의 새 닭이 된 헌닭이라는 글의 일부를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살갑게 맞아주고는 합니다. 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적으면 비읍이 되죠. 합니다. 이렇게. 네, 이거를 읽으면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표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선생님께서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자음 체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자음 체계표를 다시 가져온 거예요. 좋은 방법에 따라서 자음은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뉘는데 이 울림 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서 울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근데 안울림 소리보다 훨씬 더 발음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울림 소리에는 이제 니은, 미음, 이음과 같은 비음과 그다음에 리을과 같은 유음이 있어요. 미음, 니은, 이응, 비음, 그다음에 리을, 유음. 그래서 이런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과 안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이 만났을 때 안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이 자신의 성격을 버리고 이 울림소리,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으로 바꾸어가지고 서로 비슷한 성질의 자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음 동화예요. 여러분 뒤로 한번 넘어가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음 동화란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다른 음운의 변동처럼 발음하기 쉽게, 발음하기 편하게 하려는 발음의 편리성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자음 동화로 어떤 게 있냐 하면은요.
자, 앞말의 받침이 비읍, 디귿, 기역이에요. 안 울림 소리죠. 그쵸? 그런데 이것이 니은, 미음이라는 거를 만나요. 예, 이거 울림 소리고 비음이었죠. 이걸 만나면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 니은, 이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국, 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말의 받침이 기역이에요.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이에요. 니은, 미음 중에 하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우리 읽을 때 국불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물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맞구나. 내가 지금 다 이렇게 발음해요, 사실은. 네, 이게 발음이 맞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받는다도 마찬가지예요.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 됐잖아요. 예,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 됐어요. 자, 이렇게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울림 소리에 가까워지는 소리로 바꿔서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받는. 자,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합니다가 나왔어요. 자, 왜 합니다로 바뀌어요?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에요. 그리고 앞말의 받침이 비읍이에요. 비읍과 니은이 만났을 때 비읍이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니은 비음에 가까운 소리, 그러니까 비음에 가까운 소리 미음으로 바뀌어서 합니다 이렇게 읽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게 맞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는요, 리을과 리을로 많이 바뀌어요. 이거는요, 앞으로 만나도 바뀌고 뒤로 만나도 바뀌고 그래요. 자, 신라 봅시다. 자, 앞말의 받침이 니은,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리을이에요. 이런 경우 리을, 리을로 바뀌어서 신라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라 읽을 때 여러분 신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실은 신라라고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을이 우리가 아까 유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음하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명칭까지는 알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죠. 예, 그래서 설날 이렇게 발음이 돼요. 리을, 리을로 발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세부적인 규칙을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런 글자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읽을 수는 있어야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읽어주세요. 9번 가볼게요. 밑줄 친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한 것은 그 유명한 창덕궁 후원을 내가 직접 밟게 되다니. 여러분 밟게라고 읽어야 되죠. 밟게가 아니라. 그래서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리을이 발음이 되지만 밟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굴다 이런 네 단어에 관해서는 이제 비읍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 우리 배웠죠? 자, 고마워 재선아.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덕분에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된소리 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연음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후원의 연못이 정말 아름다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후원 더하기 의예요. 이거는 명사 뒤에 나온 후원이라는 명사 뒤에 나온 의는 조사잖아요. 예, 조사 의는요. 원칙적으로는 의로 읽지만 예, 뭘 허용한다고요? 에라는 발음을 허용한댔죠. 그래서 후원에 맞아요. 이거 말고도 후원이 이렇게 발음해도 좋다는 거죠. 예,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4번도 계속해서 봅시다. 맞아. 연못가의 나무들도 정말 굵다라고 해야 되겠죠. 굵다. 리을 기역. 보통 기역으로 발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게 이렇게 고요한 궁궐 후원에 있으니 마치 임금님이 된 기분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뭐가 돼요? 네, 키읔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자음 축약이 일어났었어요. 예, 답은 이제 다 틀리게 적혀 있고 3번만 맞으니까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10번 다음 밑줄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은 앞에서는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것을 봤다면 이제 10번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냐 하면은요.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줄 아느냐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요. 음식의 맛이 좋기로 어디가 틀렸어요? 애가 틀렸죠? 그래서 이것만 고치면 됐어요. 의로. 그쵸? 근데 여기까지 고쳤어요. 좋기로. 이거 안 되죠. 그죠? 발음은 이렇게 해도 표기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육개장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둘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아이로 육개장. 자, 그 다음에 순두부찌개 어떻게 고쳐야 되죠? 이렇게 고치면 안 되고 이렇게 고쳐야겠죠. 그 다음에 오이소백이 이거 어떻게 고쳐요? 오이소박 이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오이를 건드리지도 않는 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들이지도를 뭘로 고쳐야 돼요? 건드리지도 맞게 고쳤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다 풀었고요.
10번까지 필기 잘 하셨나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 1에서 4가 끝났어요. 문제풀이 5는 이학습터의 국어 게시판에 있는 정답지를 보며 스스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강의가 따로 없어요. 문제풀이 강의와 문제지 1에서 5까지 모두 시험 범위에 해당하므로 꼼꼼히 듣고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수고하셨고요. 시험 공부 잘 마무리하고 시험 잘 보길 바라요. 2학년 여러분들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